북한이 일부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이유로 아주 강경한 논조의 대남 담화를 내놓으면서 남북 관계가 2018년 2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이후에 최대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 4일 김여정 제1부부장이 북한 주민들도 모두 볼 수 있는 노동신문을 통해서 이례적으로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대북 전단 살포가 계속되는 데 대해서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개성공단의 완전 철거,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에는 북한 통일전선부가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첫 조치로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가 있으나 마땅하다면서 폐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갈 때까지 가보자. 남측이 몹시 피로해할 일판을 준비 중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북한의 엄포대로 조치가 실행이 된다면 남북 관계는 2년 6개월 이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힘겹게 쌓아온 성과들도 물거품이 될 수 있겠죠. 북한은 요즘 연일 대학생과 주민들을 동원해서 대남 규탄 집회까지 열고 있는데요. 북한 지도부가 이처럼 격앙된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또 문재인 정부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이자 실질적으로 북한 정권의 지금 2인자로 보이는 김여정이 담화를 아주 세게 발표했습니다. 표현도 아주 거칠고 그 다음날 나온 통일전선부 대변인 담화를 보면 적은 역시 적이다 막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왜 이렇게 북한 당국이 화를 내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우선은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불만 제기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그동안 남관계의 진전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북미 관계가 풀리지 않으면서 남관계가 거기에 지금 덩달아서 풀리지 않는 뭐 그런 상황들이 연출됐다. 그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고 봐야 됩니다. 네. 다만 이제 지금 김여정 부부장을 통해서 또는 통전부를 통해서 북측에 불만이 나오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북한 내부에서 봤을 때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군사 훈련이랄지 이런 쪽으로 비춰지는 모습 또 남관계에 대해서 뭔가 우리 측이 큰 선물 보따리를 준비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불만들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미국도 여기에 북한의 불만의 범위 속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직접적인 거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트럼프 정부가 미국의 대선 국면에서 북측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북한의 존재감이 계속 미국 시민들에게, 미국 국민들에게 좀 보여지는 측면들도 북한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더 강경한 그리고 북측의 입장을 좀 더 세게 표현하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김여정 부부장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북 전단을 이유로, 전단을 빌미로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이고 훨씬 오랫동안 누적된 게 지금 폭발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대북 전단 부분은 드러난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본질적인 부분은 북측이 지금 이제 북미 관계가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남관계를 통해서라도 현상을 좀 극복해야 된다.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 대북 정책의 지금 입장인데 그 과정에서 좀 기선제압의 성격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우리 정부가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선물 보따리는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북한이 우선 뭐 남측의 예방 협력이랄지 코로나19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반응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좀 선물 보따리에 대한 관심을 좀 북측이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좀 통 크게 좀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좀 반어법적인 표현들도 있다. 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좀 더 눈에 띄었던 것이 그동안 네네. 이제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가 몇 차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조선중앙통신 같이 대외 매체 네네. 저희 연합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중앙통신과 협약이 맺어져서 그렇죠. 늘 직접 봅니다만 네네. 그건 지금 북한 주민들은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노동신문에 지금 게재가 됐습니다. 네네네. 주민들도 다 봤다는 건데 네네. 이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저도 이번에 보면 이제 노동신문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언급들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그 탈북자 쓰레기들이 반공화국 적대 행위를 감행했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여기서 저는 주목했던 게 북한에서는 탈북자라는 표현을 거의 안 씁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에서 공식적으로는 행방불명자, 행불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탈북자라는 표현이 직접 들어갔던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고. 월남 도망자 뭐 이런 표현도 뭐 그런 썼던 표현도 걸로 씁니다만. 기억합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된 것도 노동신문에 등장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제가 처음 본 것 같은데요. 네. 결국 이것은 북한 쪽에서도 대북 전단이 북쪽으로 넘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한편으로는 또 의식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북한 내부 결속의 측면이 강하다. 오히려 남측의 이런 일부 행동, 일부 탈북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강하게 그것을 비판함으로써 북한 내부의 결속을 꾀하는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군데서 지금 이제 결의대회 같은 게 열리고 네, 있습니다. 군중대회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경책공대에서도 하고요. 맞습니다. 과거에도 이제 북한이 남관계를 내부의 통합과 내부의 결속에 활용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그 결의대회나 여러 그 대회 형식 지금도 화면에 나옵니다만 그런 네. 것들을 해왔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북한의 행동이 과거의 경험과 거의 일치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결국 코로나19 상황으로 북한 내부의 경제 상황이 어쨌든 지금 뭐 몇 달째 지금 외부와 네. 닫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간헐적으로 중국에서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북한 내부의 경제 상황도 좋지 않고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주민들의 피로 현상도 좀 심화되고 있는 그것에 대한 내부의 결속을 꾀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제 북한의 행동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잠깐 이제 뭐 민간 단체, 일부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얘기를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2014년이죠. 그때 10월 한참 날씨가 추워질 때인데 네네. 그때는 연천 지역에서 북한이 고사총을 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네. 그 당시에 이제 뭐 연천 주민들이 대피소에서 밤을 지새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데스크를 하면서 현장에 네. 기자들을 보내곤 했습니다만 네네. 이런 상황 같은 걸 보면 다시금 어떤 군사적 긴장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원인 내지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데 네네. 이거 중단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엊그저께 지금 이제 휴전선과 인접해 있는 10개 네. 시군의 그 시장 군수들이 통일부 김현철 장관을 면담을 한 것을 저는 알고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습니다. 결국 이제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측면과 또 하나는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 네. 이게 이제 상충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부딪히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우선이다라고 봅니다. 네. 물론 이제 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측면이 전 국민이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접경 지역에 있는 지금 강원도, 그다음에 경기도, 그다음에 인천시, 인천은 이제 강화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 접경 지역에 지금 시군 주민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네. 또 뭐 아까 2014년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역시 지금의 또 남관계 전반적인 또 한반도 정세까지 고려해 봤을 때는 지금의 이런 대북 전단 살포는 반드시 중지돼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저 뭐 격가지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되게 북측으로 날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남측으로 오거나 아니면 서해상에 떨어져서 네네. 바다 거북이 전단지를 먹이로 오인해서 잘못 먹다 폐사한 그런 사건도 있었거든요. 참 이게 과연 어떤 유익을 위해서 계속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의문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뭐 계절적으로도 보면 이제 지금 이제 북서풍이랄지 이렇게 겨울 같은 때는 사실상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이고요. 네네.
지금 계절 같은 경우는 뭐 약간의 그 북쪽으로 넘어가는 게 있지만 네. 상당수는 뭐 휴전선이나 또는 서해나 동해 바다에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대략 전단 살포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게 네. 얼마나 되는 겁니까? 후원금으로 되게 충당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뭐 정확하게 뭐 확인할 네. 방법은 없습니다만 예전에 이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단체의 대표가 했던 말은 한 번 살포하는데 한 500~600만 원 정도 든다. 네. 이런 표현도 네. 그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결국 뭐 비용의 문제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것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파장 또는 네네. 상징적인 부분인데요. 네. 저는 이제 남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북한과 우리가 지금 이제 4.27 그 남정상회담 이후에 네. 좀 더 적극적으로 남관계를 풀어가고 또 북미 관계를 개선하면서 한반도에서 비핵화 평화 체제를 달성하자. 이게 문재인 정부의 정확한 목표라고 보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주변 국가들도 다 동의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제 그런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여러 그 비판들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또 그 과정에서 물론 뭐 비용이 국내 후원금으로 충당된다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한반도 정세, 남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폐해, 문제점들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고민해서 네. 지금의 상황들을 좀 극복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저는 뭐 이걸 보면서 네네. 좀 약간 뭐 우스갯소리 같습니다만 한 탈북 단체가 보내는 대북 전단 그 보따리에는 1달러 지폐가 여러 뭉치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네네. 원래 벌크 캐시 대량 현금 제공은 대북 제재 위반 아닙니까? 근데 이 현금을 보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뭐 예. 그렇게 그 하나하나 잣대를 들이대면 그렇게 할 수는 네. 있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뭐 이런 것 자체가 남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또는 예. 궁극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도 저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 그렇게 보면 좀 더 전향적으로 지금의 문제들을 좀 우리 정부와 또 여러 단체들 그리고 주변 국가들의 그런 그 대북 지원 단체나 이런 네. 단체들이 좀 더 머리를 맞대고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또 이번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 그리고 네네. 통전부의 담화를 봤을 때 네네. 김여정을 대남 사업을 총괄하는 제1부부장 이렇게 호칭을 했는데 네네. 제가 알기로는 북한 내에 그런 직함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처음 들어보거든요. 아마 지금 이제 그것은 아마 네. 그 총괄적 의미에서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네. 대남 사업 총괄 제1부부장 이런 건 없는 거죠.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통전부가 있죠. 북한에 이제 네. 통일전선부가 있는데 김여정 부부장이 통전부 부부장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으로 지금 우리가 그렇게 대략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그동안 보면 뭐 여러 남북 정상회담이나 또는 예. 북미 정상회담에서 리베로 역할을 해온 건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화면에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보면 그런 공식 직함보다는 전체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에 따라서 또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대남 정책 또는 대미 정책 이 부분에 있어서 총괄을 하고 있는 그 의미로서의 김여정 부부장의 역할은 있을 수 있다. 네. 그렇게 보면 김여정 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대남 부분이랄지 대외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수준에서 어드바이스를 하거나 또는 직접적인 실무 총괄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말 확실하게 김여정 제1부부장이 정권의 2인자가 된 게 아닌가 뭐 이런 판단도 하는 쪽이 있는데 네네. 근데 이제 한미 양쪽 당국이 협의를 했는데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여정 담화를 통해서 전달된 점에 주목하고 네네. 그 이상 변화와 무게감을 간과하기 어렵다. 네네. 한미 양국도 김여정의 입을 통해서 전달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을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네. 이제 김여정 부부장을 또 다른 측면에서 주목하는 것은 김여정 부부장이 갖고 있는 특수한 위치입니다. 네. 결국 김정은 위원장과 거의 손발을 맞춘다. 김정은 네. 위원장의 복심이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번에 성명은 김여정 부부장의 개인 성명이라기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그런 성명을 내기에는 좀 껄끄러운 상황에서 김여정 부부장을 통해서 자기 목소리를 구어체 형식으로 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아까 거칠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뭐 쓰레기 뭐 그렇습니다. 네, 이제 똥개 뭐 김여정 이런 부부장의 표현을 어법이 상당히 구어체적인 어법인 것 같고요. 네. 쉬운 표현들을 찾고 또 자극적 표현들을 좀 쓰는 것 같습니다. 결국 김여정 부부장의 역할이 김정은 위원장과 거의 동일한 의사 교환 속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에 한미 당국이 주목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남쪽 언론식 표현으로 하자면 데스크를 별로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냥 나오는 대로 바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이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접경 지역을 얘기하면서 남측이 네. 몹시 필요해할 일을 준비하고 있다. 네네. 앞으로 좀 시달리게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네네. 뭘까요? 우리가 필요해야 할 일. 뭐 그 부분은 아마 이제 개성에 지금 남북 연락 사무소가 있는데요. 공동 연락 사무소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폐쇄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 이번에 또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것과 좀 연관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과거의 사례로 보면 그 군사 분계선 선상에서 또는 지금 이제 9.19 합의서에는 남북이 그 군사행위, 적대행위를 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만 혹시 이제 저강도 무력 시위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그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남북이 싸워온 것들이 있고 또 네. 전체적으로 북측의 입장이 지속적으로 지금 남측과의 관계를 멀리하겠다는 측면보다는 좀 충격요법 성격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보면 북한도 그 남측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남측과 관계를 풀어가는데 그것이 과거로 역전될 수 있는 정도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렇게 보면 좀 더 북한도 상당히 이 부분에서는 신중하게 좀 접근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국면에서는 돌발적인 우발적인 사건이 돌이킬 수 없는 또 과거로 돌아갈 수도 있는 네. 상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남북 당국이 이 부분에 있어서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고요. 네. 또 저는 미국도 또 주변 국가들도 이 부분에서는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한반도에 그동안 어렵게 싸운 그야말로 정말 공든탑을 지금의 어떤 한두 가지 현상으로 그것을 또 균열시키거나 하는 것들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네. 이런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남북 관계가 2018년 2월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했을 때 네네. 그때부터 해빙 모드가 조성이 됐는데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2년 반 전으로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런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까? 뭐 저는 그렇게까지 우려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게 보시군요. 예. 지금 이제 북한의 이런 표현들이 보면 그럴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의 네. 가능성의 영역에 지금은 그 선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다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들을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김여정 부부장의 무게감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인 것이고 북측과의 저는 비공식적인 접촉이 네. 어떤 식으로든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정원의 역할도 저는 지금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네. 물론 그것은 뭐 비공식 영역일 가능성도 있고 공식 영역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통일부도 역시 마찬가지고 국가안보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더 그 남북 간의 비공식 공식 접촉 저는 뭐 특사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기회가 된다면 그런 것도 고민해야 될 것 같고 또 한미 또 중국의 역할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의 북한과의 관계가 상당히 또 과거부터 긴밀했지만 지금 꽤 더 긴밀한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의 남북 관계에 대한 좀 더 개선된 또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국이 북한과의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게 우리 정부가 직접적인 대화가 쉽지 않다면 중국을 우회해서 또 미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차원적인 경로를 통해서 현 상황을 관리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매우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지금의 국면들을 돌파해야 된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어렵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 찾는 그런 작업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부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여러 가지 통로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네. 노력을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